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이 꼭 100일째 되는 날이라는 걸 잊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잊은 척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달력에 조그맣게 그어둔 붉은 선 옆에 어느새 작은 점들이 누적되어 있었고 그 점의 수가 100개가 넘어가는 순간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커피를 내리고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닫고 나가던 그 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내가 손도 대지 않은 채 두고 있는 머그잔이며 다림질조차 되지 않은 담요, 화장대 앞에 남겨진 헤어핀 하나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녀는 떠났지만 나는 아직도 매일같이 그녀의 흔적과 함께 살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 하나가 그날 내 하루를 망가뜨렸다. 지민이라는 이름.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나는 그게 착오라는 걸 알면서도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지민이 보낸 건 아니었다. 당연한 일이다. 그녀는 이미 떠났고 더는 어떤 문자도 보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예전에 저장해둔 그녀의 번호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보낸 백업 알림 하나가 그녀의 이름을 빌려 도착했고 그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사진첩 용량 초과로 백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줄이 마치 그녀를 잊지 못하게 하려는 무언의 경고처럼 느껴졌다. 내 손은 습관처럼 메시지 창을 열었고 우리가 주고받은 마지막 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형부,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형부, 이따 커피 한 잔 같이 마셔요. 별뜻 없이 건넸던 일상들이 지금은 고통스럽게 되살아난다. 그녀는 그저 그렇게 가볍게 말하고 웃었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웃음을 받아주었다. 그런데 이제 그 짧은 문장 하나하나가 내게 너무 깊은 그림자로 남았다. 잊으려고 노력한 적은 없다. 다만 시간이라는 게 어쩌면 슬픔을 줄여줄 거라 기대했던 것뿐이다.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와의 기억은 더 뚜렷해졌고 100일이 지난 지금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하루를 살고 있었다. 거실의 소파는 여전히 그녀가 앉았던 그 형태로 꺼져 있고 창틀 위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난초 하나가 시들지 않은 채 자라나 있다. 식탁 위 컵받침엔 그녀의 자국이 그대로였고 부엌 선반 위 가장자리에 손자국처럼 남은 물때 하나도 지우지 않았다. 아마 의도적으로 두었을 것이다. 그녀가 언젠가 다시 돌아와 형부, 이거 제가 닦을게요.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기대. 그 말도 안 되는 바람 하나 때문에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없었고 나는 소파에 앉아있지도 않았고 제대로 누워있지도 않은 채로 그녀가 지나갔던 복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착각, 그 안에서 걸어 나올 듯한 환영 같은 감정이 내 하루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모든 게 헛된 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눈을 감아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고 눈을 떠도 방 안엔 그녀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지민이라는 사람은 사라졌지만 지민이 남기고 간 것들은 그 어떤 장래보다도 내 일상을 질기게 붙들고 있었다. 문자 알림이 울린 건 저녁 7시 48분이었다. 휴대폰을 뒤집어둔 채 멍하니 식탁 앞에 앉아 다 식어버린 커피를 바라보고 있던 나는 진동음에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고 곧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심장이 한 번 세게 움찔거렸다. 지민. 한동안 보지 못했던, 아니 보지 않으려 노력했던 그 이름이었다. 손끝이 떨렸다. 오랜만에 등장한 그녀의 이름이 화면 위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멎는 듯한 긴장이 피어올랐고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텅 비었다. 문자는 단 2줄이었다. 형부 잘 지내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잠깐 들러도 될까요? 나는 휴대폰을 쥔 채 가만히 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단순한 안부인 듯 보였지만 그 문장엔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형부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수백 가지의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잠깐이라는 말이 무언가를 요청하는 문장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손가락은 자판 위를 떠돌기만 했고 응이라는 2 글자를 입력하는 데에도 몇 분이 걸렸다. 보내기 직전 몇 번이나 지웠다 썼다. 반복하다 결국 그대로 전송했다. 답장은 곧바로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나는 알았다. 그녀는 온다고 마음을 정했을 것이다. 그 짧은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망설임이 있었을지
그녀의 말투를 떠올릴 수 있었기에 알 수 있었다. 시계는 8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나는 거실 조명을 낮추고 난잡했던 쿠션들을 정리했다. 누가 보기에 특별히 준비하는 것 같진 않게 하려 했지만 어느새 평소보다 더 말끔히 치워진 탁자 위를 보며 스스로도 우스워졌다. 그녀는 3개월 전 무거운 발걸음으로 떠났고 나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먼저 연락하지 못했다. 보내지 못한 문자, 타이밍을 놓친 전화, 썼다, 지운 수많은 말들 속에서 나만 멈춰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단지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장이었을지라도 그 안엔 수많은 복잡함이 숨겨져 있었다. 현관 앞을 서성이던 나는 문 밖인 기척에 미세하게 어깨가 움직였고 도어락에서 삐 소리가 났을 땐 본능처럼 정수리에 힘이 들어갔다.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선 지민은 평소보다 살짝 야윈 듯 보였고 눈 밑 그림자가 그녀의 기분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형부.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고 나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민아, 잘 지냈어. 그녀는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엔 묘한 어색함이 섞여 있었다. 그냥 버티며 살았죠. 형부는요? 나도 뭐 잘 버텼지. 그냥. 대화는 천천히 아주 서툴게 시작됐고 둘 사이의 거리엔 3개월이라는 시간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의 틈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식탁 의자에 앉고 내가 주방에서 2개의 머그잔을 꺼내는 그 움직임 사이로 이 집에 남아있는 기억들이 조용히 몸을 일으키는 느낌이 들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이미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만 같았다. 지민이 현관 앞에 다시 나타난 건 그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였다. 이번엔 문자도 전화도 없이 문을 열었을 때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선 그녀의 모습은 어쩐지 그날 떠나던 뒷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다. 두 손에 쥔 작은 가방 하나, 무릎까지 내려오는 코트, 그리고 입술 끝이 말라붙은 채 조금씩 바스라지고 있는 듯한 표정. 나는 문턱을 사이에 두고 한참이나 서 있었고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부 저 이 동네로 다시 발령났어요. 그 말은 설명이면서도 변명이었고 동시에 다시 이 집에 오고 싶다는 조심스러운 간청처럼 들렸다. 나는 그 말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고 그녀는 아직 한 걸음도 들어서지 못한 채 고개를 들었다. 방 구할 동안 잠깐만 예전처럼 잠깐만 지내도 될까요? 그녀의 말은 망설임에 가려져 있었고 나는 대답 대신 문을 더 열어주었다. 그게 허락이라는 걸 그녀도 알았는지 가방을 끌며 조심스럽게 현관을 넘었다. 구두를 벗는 손이 어색하게 떨렸고 나는 그 손끝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익숙한 거리였지만 서로는 너무 낯설게 서 있었고 낯익은 풍경 안에 던져진 공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짐은 이것뿐이야? 내가 무심하게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출장지에 있다가 바로 왔어요. 옷은 이틀 치면 충분해요. 다시 와도 괜찮을까 혼자 며칠을 고민했거든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고민은 나한테 시키지 왜 혼자 했어. 그녀는 그제야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봤고 내가 던진 말이 농담이 되지 못했다는 걸 알았는지 애써 웃었다. 형부는 그날 이후 잘 지내셨어요? 나는 대답 대신 거실을 가리켰다. 거기 컵도 그대로인데 어떻게 지냈을 것 같아. 지민은 잠시 말없이 그 컵을 바라보았고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날 밤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떠나는 순간도 그녀는 내게로 다가오지 않았고 나도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도 둘 사이에 떠있던 공기는 지난 시간과 아주 유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기만으로도 나는 다시 위험한 감정을 잃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 별거 없었어. 아무도 들이지 않았고 내가 쓰던 방도 그대로 놔뒀고 식탁도 정리 안 했고 그냥 그랬어. 내 말에 지민은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켰다. 그럼 나도 그 자리에 다시 앉아도 되겠네요. 지민아. 나는 부르듯 막으려는 듯 애매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저도 알아요. 지금 우리가 다시 시작해선 안 된다는 거. 그런데요. 그날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기엔 너무 허무했어요. 그녀의 말이 무겁게 가라앉았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이 많아질수록 더 위험해질 것 같아서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쪽이 나아 보였기 때문이다. 지민은 조용히 방으로 향했다. 예전처럼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그 안에 천천히 몸을 밀어 넣었다. 하지만 문이 닫히지 않았다. 방 안 불이 켜졌고 창문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리고 나는 그 틈에서 이 동거가 단순한 우연이나 필요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다. 지민의 발걸음엔 감정이 있었고 나의 허락엔 미련이 숨어 있었다. 그날 밤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말이 없었다. 국물 하나 없이 찬밥과 반찬만 놓인 식탁 위로 조용히 김이 올라왔고 그녀의 젓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일 때마다 내 시선은 그 움직임에 닿았다. 형부.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시는 그렇게 떠나지 않을게요. 그냥 그렇게 사라지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아무 말 없이 받아주면 안 돼요? 나는 말없이 밥을 뜨다 숟가락을 내려놨다. 그 말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지민의 짐은 지난번보다 더 작았다. 캐리어 하나에 백팩 하나, 그리고 손에 들린 낡은 보자기 꾸러미까지 마치 눈에 띄고 싶지 않다는 듯 존재를 숨기려 애쓰는 무게였다. 나는 현관 앞에 선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다 조용히 옆으로 비켜섰다. 그녀는 실례할게요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집 안으로 들어섰고 발끝부터 시선을 내리깔며 천천히 안방 옆 작은 방으로 향했다. 그 방은 예전 그대로였다. 지민이 마지막으로 떠난 그날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그 문의 손잡이를 제대로 돌리지 못했으니까. 지민이 짐을 내려놓고 돌아보며 말했다. 방 그대로 두셨네요. 침구도 책상도 하나도 안 치우셨네요. 나는 머쓱하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였다. 어차피 손 못 대겠더라. 정리할 마음이 나질 않아서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덜 복잡하더라고. 지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손끝으로 천천히 창문 커튼을 걷었다. 오후의 빛이 방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며 오래된 먼지를 부드럽게 비췄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흘끔 보다가 시선을 피해 거실로 돌아섰다. 싱크대에 물 한 잔을 따르며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점심은 먹었어. 아까 올 때 보니까 좀 많이 야위었더라.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먹긴 했는데 제대로 삼켜지지 않더라고요. 형부는 잘 지내셨어요? 나는 묻듯 대답했다. 잘 지내봤자 혼자였지. 사람 소리 안 들은 지 꽤 됐거든. 지민은 잠깐 입술을 깨물다가 부엌 테이블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왔다. 우리는 마주 앉지 않고 어긋난 채 서로를 비스듬히 바라보았다. 말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시선만큼은 조심스레 얽혀들었다. 저 이 집에 다시 오고 싶었어요. 지민이 천천히 말했다. 언니랑 살던 기억도 있고 그냥 이상하게 여기서 숨이 더 잘 쉬어지는 것 같아서요. 나는 컵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불편하지만 않으면 나야 좋지. 괜히 이 집만 너무 조용했거든. 지민은 어딘지 모르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방어적인 틈이 있었고 나는 그 감정을 괜히 읽어버린 것 같은 기분에 눈을 피했다. 말보다 더 길었던 침묵이 우리 사이를 다시 채웠고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이 테이블 위를 길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가 물었다. 혹시 언니 꾸신 적 있으세요? 나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는 급히 덧붙였다. 아니에요. 그냥 저는 어제 봤거든요. 언니가 웃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햇살 잘 드는 데서.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대신 창밖의 하늘만 바라봤다. 햇살은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그 온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지민이 와인을 꺼냈을 땐 딱히 이유가 필요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병을 흔들며 건넨 한마디는 내가 잠시 잊고 있던 날짜를 떠올리게 했다. 형부 생일 맞죠? 안 챙기면 섭섭할 뻔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병마개를 땄다. 따라놓은 잔 2개에 작은 안주 몇 가지. 조용한 밤의 정적을 와인잔 사이로 번지는 향이 채웠고 나는 말없이 잔을 들었다. 그래, 고맙다. 까먹고 있었어.
요즘은 날짜 감각도 좀 이상해서. 거짓말. 형부 생일 잊을 사람 아니잖아요. 지민은 짧게 웃고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옆선을 감싸고 있었다. 건배를 하자며 잔을 들었고 와인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생일 축하드려요. 늦었지만 늦긴 오늘이니까 딱 맞게 온 거지. 나는 웃으며 잔을 들었지만 웃음은 입가에만 걸쳐 있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선 복잡한 감정이 천천히 일렁이고 있었다. 지민은 잔을 한 모금 마신 뒤 손가락으로 유리잔 테두리를 천천히 돌렸다. 그 손끝을 따라 고요한 긴장감이 잔잔하게 퍼져나갔다. 그날 이후로 저도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녀의 말은 뜬금없지도 의외지도 않았다. 와인 때문인지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둘 사이의 침묵이 너무 길어서였는지 그 말은 오히려 예상된 것처럼 느껴졌다. 나도 그래. 아무 일 없는 척 하루하루 보냈지만 그날 이후론 그냥 평범하게 누워서 눈을 감는 일이 참 힘들어졌어. 지민은 내 말을 들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형부는 후회하세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후회라는 감정이 뭔지를 곱씹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감정이 앞섰던 순간, 죄책감으로 무너졌던 밤, 그녀의 숨결이 내 옆에 있었던 그 모든 장면을 꺼내다 보니 입을 열기까지 오래 걸렸다. 모르겠다. 후회라는 말이 무거워서. 어쩌면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했을지도 몰라. 그럼 후회는 아닌 거네요. 그렇게 쉽게 단정하긴 어렵지. 그냥 내가 감당 못할 것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는 생각만 들어. 지민은 와인잔을 다시 들었다. 이번엔 한 모금이 아닌 꽤 깊은 한 입이었다. 그녀의 볼이 살짝 굵어졌고 그 감정은 와인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형부는 제가 다시 온 게 싫진 않으셨어요? 그걸 왜 물어? 그냥 궁금했어요. 오면서도 수백 번 생각했거든요. 문 열었을 때 아무렇지 않게 어서 와라고 말해주셨을 때는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나는 와인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지민이가 이 집을 찾아온 이유가 뭐였든 간에 나한텐 반가웠어. 그게 진심이든 위로든 어쨌든 고마운 마음이 먼저였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잔이 비어있던 것을 확인하곤 다시 따라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부가 편해요. 지금도 그래요. 언니랑 같이 있던 그 시절도 좋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형부가 편해요.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복잡했다. 하지만 나는 그 복잡함을 피하지 않았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더는 밀어낼 힘이 없어서인지 내 입속에서 나온 말은 예상보다 솔직했다. 지민아, 나도 요즘 내가 없던 시간보다 지금이 덜 외로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 웃음은 길지 않았지만 담겨있는 감정은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 사이의 거리는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단지 건배를 나누고 추억을 이야기하고 한숨을 공유했을 뿐인데 그 조용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시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잔을 채우고 비우는 동안 그녀의 무릎이 내 다리에 살짝 닿았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고 지민도 그 다음을 피하지 않았다. 화면 속 TV는 대사도 없이 조용히 흘러갔고 우리 둘은 어느새 무음 속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형부 오늘은 그냥 이야기만 오래 하고 싶어요. 그래. 나도 그래. 오늘은 말 많은 밤이었으면 좋겠네. 그날 밤 우리말로는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과 침묵으로는 이미 선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시간이 더 흐를수록 더는 멈출 수 없을 만큼 깊어질 것 같았다. 햇살은 언제나처럼 부엌창으로 스며들었지만 공기는 어제보다 훨씬 무거웠다. 와인을 마신 다음 날의 두통 같은 것. 하지만 그건 머리가 아닌 마음에 있었다. 민석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눈을 떴고 침대에 앉은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지민의 방문은 닫혀 있었고 현관 쪽 신발장은 그대로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제의 대화와 웃음, 떨림까지 전부 꿈처럼 지워졌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가 거실로 나갔을 때 지민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질끈 묶었고
앞치마를 두른 채 바삐 움직이던 모습은 어색할 만큼 평소보다 밝았다. 형부,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 커피는 제가 내릴게요. 어제보다 좀 더 진하게요. 그래, 고마워. 그는 조심스럽게 식탁 맞은편에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리감이 내려앉았다. 지민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거품기를 돌리며 일부러 말을 많이 했다. 오늘 날씨 좋대요. 오후엔 좀 따뜻해진다던데 점심에 나가서 뭐라도 사 드세요. 응, 그럴까 생각 중이야. 아, 저 그 새로 산 셔츠 입은 거 보셨어요? 어제는 긴장해서 얘기 못했는데 언니가 생전에 한 번쯤 사라고 했던 색이거든요. 이 색 입으면 형부랑 잘 어울린다고 그랬었어요. 지민은 억지로 던진 농담에 스스로 웃었다. 민석도 따라 웃었지만 그 웃음은 이내 금이 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커피를 따랐고 그 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지민아. 네. 어젯밤 말이야. 형부. 지민이 그의 말을 끊었다. 고개를 들지 않고 커피잔을 식탁에 놓으며 말을 이었다.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냥 와인 마시고 얘기 좀 하다 잔 것뿐이에요. 그쵸.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커피잔을 들어 입술을 댔고 그 안에서 쓴맛이 혀끝을 짓눌렀다. 그 쓴맛이 차라리 다행처럼 느껴졌다. 감정 대신 커피에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 지민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고 민석은 조용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허리를 따라 내려오는 앞치마 끈, 부엌 창 앞에 선 실루엣, 손에 들린 행주가 커피잔을 닦아낼 때마다 그 손의 떨림이 햇살에 반사돼 또렷하게 보였다. 형부, 커피 괜찮으세요? 응, 적당히 써. 오늘은 딱 이 정도가 좋네. 그럼 다행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또다시 웃었다. 조금 전보다 더 환하게. 하지만 민석은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침묵 속에 오갔던 감정들이 여전히 이 집안 공기 속에 머물러 있었다. 민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먼저 나갔다 올게. 오후에 다시 들어올 거야.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다. 지민아,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그녀는 그제야 눈을 마주쳤다. 눈동자 끝에 희미한 여운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애써 만든 미소가 떠 있었다. 형부가 드시고 싶은 거요. 저는 뭐든 괜찮아요.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문을 열고 나갔다. 닫히는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지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다음 천천히 다시 커피잔을 들고는 식탁에 앉았다. 뜨거운 커피 한 모금, 식지 않은 감정, 그리고 여전히 떨리는 손끝을 감추려 그녀는 다시 웃었다. 아주 조용히 괜찮은 척하며 물비린내가 밀려드는 낡은 엘리베이터 안, 네온처럼 깜빡이는 조명이 간헐적으로 우리 얼굴을 비췄다. 비가 오는 탓인지 전기가 불안정하다는 관리인의 말대로 3층을 지나던 엘리베이터는 느닷없이 덜컹이며 멈춰섰고 좁은 공간엔 우리의 숨소리만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그 순간 지민이 나를 바라봤다. 낯선 거리, 낯선 조명, 그러나 너무 익숙한 표정이었다. 나는 자연스레 벽에 등을 기댔고 그녀는 손으로 젖은 앞머리를 넘기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부, 진짜 나랑 엘리베이터에 또 갇히는 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나도 당황스러워서 그래. 당황한 사람치고는 눈 안 피하네요. 눈은 피한다고 해서 다 숨겨지는 건 아니잖아.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장난처럼 시작됐지만 이내 잠잠히 가라앉아 버렸다. 우리 사이에 남은 침묵은 오히려 더 솔직한 마음의 기척처럼 느껴졌고 지민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형부, 나 요즘 꿈을 자주 꿔요. 이상한 건 그 꿈마다 형부가 꼭 나와요. 말은 안 하는데 꼭 지켜보고 있는 느낌. 그건 내가 나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런 거겠지. 아니요. 그건 내가 형부를 아직 놓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답을 하지 못했다. 손끝에 젖은 와이셔츠가 살짝 감겨 있었고 젖은 신발 바닥이 비에 젖은 고무 마감 위로 미끄러지는 소리를 냈다. 이 모든 게 낯설고 동시에 너무 익숙했다. 지민은 내 앞에 조용히 섰다.
우리의 키 차이만큼의 공간, 불안정한 거리. 그러나 눈빛만큼은 명확했다. 형부, 그날 이후 형부가 나를 피하는 거 알아요. 웃으면서도 눈 안 마주치고 괜히 회의 있다고 먼저 나가고 저녁 같이 먹자는 말에도 바쁘다고 하고. 그게 짐이나 그날은 그냥 감정이 그래요. 감정이었죠.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거짓이 아니었으니까. 말끝이 떨렸고 그녀의 눈동자가 붉어졌다. 그러나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그녀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우리 사이엔 이제 한 뼘도 채 되지 않는 거리. 나는 손을 뒤로 뻗어 벽에 기댔고 그녀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부, 이번엔 도망치지 마요. 제발. 짐이나 지금 이건 아니야. 그날처럼 또 모른 척 할 거예요.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물러서지도 않았고 그녀는 멈추지도 않았다. 조명이 꺼지고 이내 다시 들어올 때 우리는 더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키스는 천천히 시작되었고 숨결이 얽히며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손끝이 손끝을 감싸고 이마가 이마에 닿고 그녀의 떨리는 손길이 내 목덜미를 감쌌다. 말은 필요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눈빛과 온기 속에서 다 전해지고 있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덜컥이며 다시 움직였다. 지민은 놀라 움찔했지만 내 품 안에서 벗어나진 않았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는 내 어깨에 이마를 기대며 속삭였다. 내가 형부를 좋아해요. 오래전부터 하지만 말할 수 없어서 언니 옆에서 그냥 바라만 봤어요. 이제는 더는 그러기 싫어요. 나는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다. 다시 멈춰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그 공간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밖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감정은 또 한 번 선을 넘고 있었다. 이건 감정이었다. 그리고 선택이었다. 아주 위험한, 그러나 외면할 수 없는 선택. 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아가는 일은 처음 생각보다 훨씬 조심스러웠다. 따로 자는 밤 각자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사이를 오가는 공기와 기척은 닫을 수 없었다. 지민이 다시 이 집으로 들어온 지 일주일. 그 안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날에 대해 먼저 입을 연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부 덮인 건 아니었다. 자고 일어나면 현관 앞 슬리퍼 방향으로 밤사이의 감정을 확인했고 아침 커피에 섞인 침묵의 온도로 서로의 상태를 짐작해야 했다. 그날 새벽도 그랬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복도 끝에서 지민과 마주쳤다.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친 그녀는 놀란 듯 숨을 들이켰고 나는 한 발짝 먼저 시선을 피했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문고리만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민아, 너 요즘 괜찮아?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대답은 다르게 나왔다. 아닌 거 아는데요. 그래도 좋았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조용하고 또렷하게 가슴에 박혔는지 몰랐다. 나는 손끝으로 문턱을 톡톡 건드리며 한참을 멈춰 서 있었고 지민은 내 앞을 지나치려다 말고 고개를 들어 물었다. 형부는요? 계속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나는 대답 대신 숨을 들이켰다. 쉽지 않았다. 대답이 길어질수록 감정이 새어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대신 짧게 그러면서도 나지막이 말했다. 나도 괜찮진 않아. 근데 괜찮다고 믿고 있어. 그녀는 그 말에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 아니라 누가 봐도 피곤하고 아픈 얼굴로 지은 그런 웃음이었다. 우리는 다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는 너무 천천히 흘렀다. 눌러 담은 마음이 문틈을 따라 삐져나오는 것 같아서 나는 한동안 문 앞에서 서성였다. 조용한 집, 둘만 있는 이 공간은 자꾸만 관계에 무게를 더했다. 아내의 사진은 여전히 거실 책장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죄책감과 따스함이 함께 밀려왔다. 지민도 그걸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무게마저 감수하려는 듯 식탁에 밥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조용한 일상 속으로 조금씩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의 방에 불이 꺼지는 걸 보고 나서야 나도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그날도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소리마저 지민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묻고 싶었다. 지민아, 우린 지금 어디까지 온 걸까? 하지만 그 질문은 오늘도 입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지민은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다. 화면이 켜지며 승현 오빠라는 이름이 뜨고 방금 전까지 울리던 메시지 알림이 한동안 멎지 않았다. 나는 무심한 척 물컵에 물을 채우다가 조용히 그녀를 힐끔 바라봤다. 그녀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입술 끝은 단단하게 다물려 있었다. 결국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민아, 괜찮아?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전 남자친구예요. 다시 만나보자는 말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 순간 목이 말랐다. 물을 마셔도 입 안이 말라왔고 지민의 눈동자는 마치 방 안의 공기마저 긴장시키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지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은 너무도 조용해서 더 무거웠고 말없이 이어지던 침묵은 어느 순간 내 마음속을 긁었다. 형부랑 있었던 시간, 그냥 다 없던 일로 하고 싶어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말 속에 담긴 단절함, 불안함, 그리고 조심스러운 욕망까지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입술을 때려다 그만두었다. 무슨 말을 해도 지금은 모양이 안 날 것 같았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앞에 섰고 한 발짝 더 다가오며 물었다. 우리 지금까지 형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대답 대신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 피하는 눈빛이 곧 그녀를 더 아프게 할 거라는 거 알기에 다시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민은 눈물 대신 웃음을 택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무너져 내렸고 그녀가 말없이 한 발 더 다가오는 순간 나는 그 거리를 피하지 않았다. 형부, 저 지금 되게 많이 흔들리는 거 알아요. 근데 더는 혼자서 정리 못해요. 그녀의 손이 내 손 위로 천천히 포개졌다. 나는 그 손을 잡지도 놓지도 못한 채 멈춰 있었고 지민은 조용히 내게 다가와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형부가 한 번만 잡아주면 난 그거 하나면 돼요. 숨결이 가까웠고 눈빛이 엉켜 있었으며 말보다 먼저 입술이 움직였다. 마주한 감정은 돌이킬 수 없었고 우리는 그 키스 하나에 서로의 망설임을 묻어버렸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그 공간에 남았고 두 번째 선은 그렇게 조용히 다시 무너졌다. 거실에 조명이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엔 두 개의 밥그릇이 마주 보고 놓여 있었다. 지민은 휴대폰을 테이블 한쪽에 내려두고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나는 그녀가 통화를 끝낸 직후의 표정을 외면한 채 조용히 국을 떠 입에 넣었다. 찌개는 평소보다 작고 반찬은 하나도 손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짠맛이 지금은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맛없어요? 지민이 먼저 말을 꺼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장난기 없이 묘한 긴장이 스며 있었다. 아니, 그냥 입맛이 좀 없네. 짧게 대답하고 말았다. 평소처럼 무심하게 들리도록 애써 던진 말이었지만 나 자신도 그 말에 담긴 감정을 감추기엔 역부족이었다. 지민은 국을 몇 번 떠먹다 말고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손끝이 떨리는 걸 눈치채고도 난 모른 척 밥풀이 뜨거운 것처럼 고개를 돌렸다. 그러곤 마주 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 역시 눈을 피한 채 식탁 한가운데로 시선을 고정했다. 말없이 움직이던 시간 속에서 오직 숟가락과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기를 메웠다. 오늘 그 사람이랑 얘기 좀 했어요. 지민이 말했다. 단어 하나하나를 눌러 담은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다. 결정했어.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형부는 어때요? 그냥 다 없던 일로 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젓가락을 멈췄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고 그 순간 내 안에 쌓여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아무 말도 내뱉을 수 없었다. 그저 그날 이후 처음으로 내가 그녀에게 느낀 감정과 갈등, 흔들림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기분이었다. 지민은 내 표정을 살피듯 한참을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다. 됐어요. 말 안 해도 알아요. 형부는 늘 그렇게 조용하잖아요.
속을 말 안 하고 그냥 술잔만 치우고 나는 반쯤 비워진 그녀의 밥그릇을 바라봤다. 그녀의 손이 컵을 잡고 있었고 손끝엔 확신도 불안도 섞여 있었다. 마음이 움직이는데 몸은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했다. 마치 어설픈 연기를 하듯. 밥상 위엔 이미 식은 반찬과 묵은 감정들이 함께 놓여 있었고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눈빛 사이를 오갔다. 나 둘 다 놓칠까봐 무서워. 그 말은 끝내 내 입술까지 올라왔지만 소리로는 흘러나오지 못했다. 목구멍 어딘가에서 걸린 채 나만 아는 문장이 되어 식탁 위로 떨어졌다. 지민은 말없이 내 표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탁을 치우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난 그 손보다 먼저 숟가락을 내려두었다. 그 순간 잠시 마주친 시선 속에서 우리는 같은 감정을 읽고 있었다. 장바구니에는 계란, 우유, 토마토, 그리고 몇 가지 간식이 담겨 있었다. 특별한 계획은 없었지만 일상을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이런 장을 자주 보게 됐다. 평범한 마트, 평범한 주말. 그날도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지민과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런데 지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고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귀에 댔다. 네, 네. 저 지민이에요. 예비 신부요. 네, 맞아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그 한마디, 예비 신부요라는 말이 내 귀에 이상하게 또렷하게 꽂혔다. 난 무심한 척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신용을 했지만 이미 손끝이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지민은 통화를 이어갔다. 네, 시간 괜찮아요. 그날 식장 확인하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내 옆으로 조용히 돌아왔다. 아무 말 없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엔 어떤 말도 너무 작거나 혹은 너무 커서 내 입을 가로막는 느낌이었다. 아까 전화. 내가 말끝을 흐리자 지민은 그제야 내 쪽을 바라봤다. 눈빛엔 당황도 해명도 없었다. 오히려 담담했다. 형부, 그냥 아무 말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그런 시기라서. 그 사람 오래전부터 저 좋아했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냥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잠깐의 회피였기를 바랐던 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그 바람조차 말로 꺼내는 게 두려웠다. 그래도 내가 다시 말을 이어보려 하자 그녀가 먼저 말했다. 형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날부터 아직까지나 형부 얼굴만 떠오르는데 나만 이상한 거예요? 마트 한복판, 장바구니 사이. 웃음도 눈물도 없이 이어지는 고백은 낯설게 아팠다. 우리는 말없이 카트를 밀었다. 잔잔한 음악이 깔린 매장 안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둘만 그저 고요하게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의 그림자만 따라 걷는 이 시간이 어쩌면 더 이상 평범하지 못한 감정의 시작이란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지민의 콧노래가 주방 쪽에서 들려올 때 나는 커피를 따르던 손을 멈췄다. 입가에 맴도는 그 익숙한 멜로디는 내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한때 유행했던 발라드였고 지민이 평소 자주 듣던 곡은 아니었다. 가사 중 일부가 흘러나오는 순간 어딘가 속이 간질간질해졌다. 컵 화장자리를 따라 묻은 커피 방울을 닦으며 나는 천천히 식탁 쪽으로 걸어가다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 노래 그 사람이랑 자주 들었었어. 지민은 물컵을 들던 손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는지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가 곧 웃음으로 덮였다. 아니요. 그냥 요즘 생각나는 노래라서요. 대답은 짧았고 나는 그 짧음에 더 깊은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한테 다시 마음이 가는 거야? 나는 일부러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말투는 평온하려 했었지만 그 속엔 서운함과 분노가 얽혀 있었다. 지민은 눈을 깜빡이며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형부, 왜 그렇게 물으세요? 반문이었지만 질문 속에는 방어와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대답보다 내 눈치를 더 살피는 듯했고 그 침묵이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조용히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맛이 입안에 맴돌았고 나는 다시 묻고 싶었다. 지금 웃고 있는 이 표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애써 짓고 있는 건지. 하지만 입을 열면 관계가 더 어긋날까 두려워 결국 또다시 삼켰다. 지민은 뒷정리를 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 사람이랑은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 얘기도 오가고 있고요. 고백처럼 내뱉은 말에 나는 가만히 컵을 내려놓았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래, 잘 됐네. 겨우 그렇게 말한 뒤 나는 눈을 피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고 말의 끝에 잔잔한 질투가 피어올랐다. 내 감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나조차 정확히 짚을 수 없었다. 지민은 물을 잠그고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뒤돌았다. 형부, 나 혼자 이런 감정 들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시 가보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자꾸 여기로 와요. 그녀의 말은 공기 속으로 흘러가듯 가볍게 떠돌았지만 나는 그 문장 하나하나에 무겁게 잠겼다.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머그잔을 감싸쥐고 고개를 숙였다. 마주치지 않으려 했던 눈빛, 그 속에 담긴 복잡한 마음이 식탁 위로 조용히 번지고 있었다. 식탁 위에 엎어놓은 듯 놓인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 처음엔 내가 두고 간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사진을 들춰본 순간 그 안에 담긴 표정 하나가 가슴을 찔렀다. 나와 지민이 함께 웃고 있는 얼굴. 그 웃음이 어쩐지 눈물처럼 느껴졌다. 눈에 띄지 않게 붙어있던 손끝, 무릎을 살짝 맞댄 자세, 그리고 사진 뒤에 적힌 몇 줄의 손글씨. 형부, 나 먼저 가요. 미안해요. 그 문장은 정리된 가방보다, 비어버린 머그잔보다 더 무거운 이별이었다. 미안하단 말은 늘 그랬듯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나 먼저 간다는 말은 한참이나 늦은 고백처럼 남아있었다. 지민아. 내 입에서 새어나온 그 이름은 다 말하지 못한 수천 마디의 감정을 삼킨 한 줄이었다. 나를 보며 웃던 얼굴이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집 어딘가에 있었던 숨결이 이젠 이 사진 한 장 속에 가둬져 있었다. 사진을 든 손이 자꾸 떨렸고 테이블을 짚으며 앉았지만 허리가 휘청했다. 내 손이 저기 있었는데, 내 눈이 그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걸까? 거실 소파 옆에 그녀가 남기고 간 수건 하나, 화장대 위 작은 핀 몇 개, 그리고 이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다. 너무 쉽게 사라질 만큼 가벼운 것들이지만 지금 내 안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왜 그렇게 떠나는 거야? 아무 말도 없이. 내 목소리는 방 안의 정적 속에 쓰러져 갔고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리고 그게 더 고통스러웠다. 식탁 위에 사진을 다시 내려놓고 나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다. 지민은 그렇게 또 한 번 내 일상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그런데도 이번엔 그 빈자리가 너무 분명하게 남아 있었다. 지민은 말없이 신발을 신었다. 가죽이 부드럽게 접히는 소리, 발등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올, 그리고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묶어 올리는 손동작까지 모든 게 이별이라는 이름 아래에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다. 현관 앞에 놓인 작은 여행 가방 하나, 그 위에 얹힌 얇은 머플러가 그녀의 마음을 닮은 듯 흔들렸다. 나는 부엌 문틈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봤다. 말도 붙이지 못한 채 그저 움직임을 눈으로만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지민아, 내가 부른 건 아니었다. 입술을 열지도 않았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마음속에서만 부른 이름이 허공에 맴돌다 천천히 사라졌다. 지민은 고개를 들지 않았고 현관문을 열면서도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았다. 말없이 나가던 걸음, 문틈으로 들어온 빛 한 줄기가 잠시 그녀의 뒷모습을 감쌌다. 얇은 코트 자락이 흔들리며 문을 지나갈 때 나는 문고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형부. 갑자기 멈춘 목소리에 나는 움찔했고 조심스레 거실 쪽으로 몸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내 쪽을 향하지 않았다. 그저 엘리베이터 앞에 선 채 등을 보이고 섰을 뿐이었다.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미소도 짓지 않은 채 어쩌면 그동안 수많은 감정을 담아온 얼굴을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몰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그대로 발을 들였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고개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지민아, 그냥 뒤돌아만 줘. 속으로만 되뇌인 말은 가슴을 누르듯 차오르고 눈앞에 덜컥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이 내 마지막 바람까지 끊어놓았다.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보는 건 어쩌면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날 이후로 가장 그리운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 나는 문 앞에 선 채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다시 열릴 리 없는 엘리베이터 문을 향해 시선을 붙잡은 채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허공에 말을 걸고 있었다. 조금만 한 번만이라도 돌아봐 주지. 말을 해도 들리지 않을 걸 알았다.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그래야 덜 후회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야 마음 한 자락쯤은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그날 나는 지민이 마지막으로 신었던 슬리퍼를 정리하지 못했다. 마치 다시 돌아올 것처럼 그대로 현관 옆에 놓여 있었고 나는 그 옆을 몇 번이고 지나다녔다. 매번 스쳐가면서도 단 한 번 그것을 치우지 못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미련한지 이젠 알 것 같았다. 그런데도 문틈을 바라보며 아직도 마음 한편을 비워두는 나 자신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이 집의 문은 여전히 닫히지 않은 감정 하나를 아는 채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을 조용히 쓰다듬고 있었다. 며칠째 그대로 놓인 담요는 여전히 소파 모서리를 감싸고 있었고 베란다 창틀 아래 작은 바구니엔 지민이 쓰던 수건이 그대로 접혀 있었다. 세탁기에서 꺼내지 못한 채 말라버린 향기조차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으며 그 고요 속에 민석은 천천히 집안을 걸었다. 지민이 나갔던 그날 이후 문 하나 열지 못한 채 방마다 그 흔적을 남겨둔 건 일부러였다. 냉장고 문 안쪽에 붙은 메모지, 아직 버리지 못한 컵, 그리고 아내와 함께 골랐던 지금은 지민이 자주 앉던 식탁 의자까지 모두 다 지워지지 않은 흔적이었다. 휴대폰 화면을 눌렀다가 껐다가 반복하는 손끝에선 망설임이 뚜렷하게 익혔다. 지민이 떠난 이후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다. 민석도 보내지 않았다. 아니, 못 보냈다. 한참을 뜸들이다 결국 꺼진 화면을 내려놓고 그는 부엌으로 향했다. 조용히 물을 틀고 머그컵을 씻었다. 그 안에 그녀가 남겼던 입술 자국은 이제 물에도 씻기지 않을 만큼 희미한 기억 속에 새겨져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싼 채 그는 중얼였다. 지민아, 그냥 한 번이라도 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건 결국 한 번도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말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던 그 순간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문틈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현관문을 보는 자신이 있었다. 그날 이후 집은 아무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밥솥 안에 밥도 식었고 냉장고엔 두 사람이 함께 먹었던 반찬이 남아 상하고 있었으며 소파엔 그녀의 무릎이 닿았던 흔적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지민이 남긴 사진 한 장, 그 속에 담긴 웃음, 그리고 그 뒤에 적힌 한 줄. 형부, 나 먼저 가요. 미안해요.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민석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냈다. 혹시 누군가를 택한 걸까? 아니면 그냥 그가 버려진 걸까? 문득 창문 사이로 불어온 바람에 폴라로이드 사진이 책상 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석은 조용히 그것을 주워들고 손끝으로 다시 한번 뒷면을 쓸었다. 글씨 위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무언가를 되뇌듯 말없이 머리를 떨궜다. 그리고 아주 나직하게 침묵을 깨트렸다. 이게 사랑이 아니길 바랐는데 그 말은 공기처럼 가볍게 흘렀고 다시 되뇌인 마지막 한마디는 숨처럼 깊고 무거웠다. 사랑이었다. 그렇게 모든 시간이 멈췄다.